네, 안녕하세요. 베이지컬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 중요하죠. 세력의 의도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종목은 램, 도지, 비트코인, 오미세고, 칠리즈, 알고랜드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세력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뻔한 얘기 안 하죠? 자, 오늘 영상을 제가 최대한 빨리 마치고 싶은데 영상 길이를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담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꾸 영상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램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가 2021년 3월 12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램 코인 심볼 토큰 스냅샷이 있었죠. 에어드랍 스냅샷 이슈가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점부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스냅샷 하기 전에는 가격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스냅샷을 진행하게 됐는데, 자, 진행한 다음에 램이 바로 40% 가까이 급락을 했죠. 여기 밑꼬리까지 합쳐가지고 급락을 하고, 그 뒤로는 이 구간에 다시 도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램이 계속 추세 하락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스냅샷이 나온 이후에는 매수를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호재가 있어가지고 호재로 인해서 계속 그동안 올라왔던 건데, 호재가 소진되면은 매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해야지 하면은 안 좋다는 거죠.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샀다고 해도 거기에서 마이너스 30% 이상을 더 떨어졌습니다. 강력한 호재가 소진되면은 하락도 크게 한다. 굳이 이런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 다른 종목 살만한 거 많은데 재료가 소진된 종목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숏 진입을 하는 게 낫겠죠. 자, 뿐만 아니라 램코인이 스냅샷을 찍기 일주일 전에 바이낸스 선물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스냅샷을 여기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찍기 일주일 전에 최고점부에서 놀 때 램이 바이낸스 선물 상장을 했어요. 뭔가 좀 타이밍이 딱 맞죠. 에어드랍 호재를 등에 업고 여기서부터 쭉 올라왔던 램이 고점부에서 선물 상장을 하고 에어드랍까지 진행을 했다? 뭔가 타이밍 딱딱 맞습니다. 앞으로 더 올려줄 가능성이 아무래도 낮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전에는 이제 숏이 없어서 숏도 못 쳤는데 숏도 칠 수 있게 되고, 에어드랍 몇 년을 준비한 에어드랍도 소진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램은 한 번도 에어드랍 하기 전에 가격을 순간적으로 딱 일시적으로 이렇게 복구를 한 적은 있지만,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94%의 하락을 진행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자, 이게 램 주봉인데요. 램 주봉상에서 이거는 그 폴로닉스 차트입니다. 램 코인 차트가 2015년도부터 있어요. 이때는 이름이 램이 아니라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였는데 램으로 개명을 했죠. 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당시에 램이 1500일 그리고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1900일 정도의 삼각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엄청 거대한 삼각수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에어드랍을 어디에서 했다? 여기에서 했다. 그리고 선물 상장은 어디에서 했다? 여기에서 했다. 근데 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꼬리로 인해서 이러한 삼각수렴이 형성이 되게 됐죠. 여기 LB, C, D 해가지고 이 시점에서 때마침 마지막 D 자리가 나오면서 삼각수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거의 5년 정도 되는 규모의 삼각수렴 상단부를 만들었다는 점, 플러스 바이낸스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는 점, 플러스 몇 년을 준비한 에어드랍 이슈까지 끝났다는 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큰 이유들이 이 자리에서 겹쳐 있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던지는 물량을 다 씹어먹고 더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3000%를 올린 상황인데,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더 올리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이 겹치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램을 매수 접근하는
매매라는 거는 굉장히 불리하다. 스스로 악조건을 등에 업고 매매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램이 어떻게 됐습니까? 97% 하락을 했죠. 그 과정에서 삼각수렴도 이탈을 했고요. 삼각수렴 이탈한 이후에는 74% 하락을 했네요. 이게 지금 제가 로그 차트로 해놔서 그렇지 작아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2%, 70%가 넘습니다. 엄청 큰 구간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은 도움이 된다. 만약에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미 3000% 넘게 상승을 시켰는데 여기 5년 수준의 삼각수렴 돌파까지 해주고 바이낸스 선물 상장해가지고 숏 물량 들어오는 것까지 다 씹어먹고 에어드랍 재료 소진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초대형 하락세기형 패턴을 그리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램에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에 지금 장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알트코인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이런 초대형 하락세기 패턴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도지코인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차트고요. 이 당시가 이제 2021년 5월 9일 한국 시간 12시 30분 정도 되던 시점입니다. 이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인기 프로그램 SNL 생방송에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도지코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SNL 때문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시점이었어요. 최고점이죠. 최고점에서 이제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했냐. 도지코인은 사기다 라는 발언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자,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머스크가 이날 SNL 방송에서 도지코인은 사기, 헛슬이다 라는 농담을 하자 도지코인의 가격이 최고가 대비 38%까지 폭락을 했다. 자, 헛슬 뜻이 뭡니까? 사취하기 위한 음모, 사기 행위 또는 속임수. 그래서 이때 일론 머스크가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도지코인 이즈 헛슬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저도 그때 방송을 봤어요. 이때 하도 난리도 아니어가지고 방송을 봤는데 정확한 멘트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도지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하루도 안 돼서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을 했죠. 이 시기에 이제 아까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세력이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도지코인이 그 일론 머스크가 세력인데 일론 머스크가 괜히 도지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하락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차트상으로도 어차피 하락을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도지코인 주봉입니다. 주봉 엄청 큰 차트인데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말도 안 됐어요. 이게 RSI 수치가 98 RSI 수치 98 주봉 RSI 수치가 98이다. 그런데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연속적으로 출현을 했다. 이거 뭡니까? 무조건 하락하는 차트죠. 차트상에서 이미 무조건 하락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RSI 주봉 수치가 98인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본 종목이 딱 두 종목밖에 없어요. 도지랑 BNB. 이거 두 종목 말고는 이 정도 되는 수치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코인 한 6년 하면서 잡주 말고 메이저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이미 차트상으로는 사실 하락의 준비가 되어 있던 시점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SNL 출연을 하면서 도지코인은 사기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제 가격 복구를 못하고 내려가기만 했다는 거죠. 도지코인은 사기다라는 멘트를 도지코인 파더가 했는데 도지코인을 매수하겠습니까? 다 던지는데 그거를 굳이 받아 먹으면서 세력이 올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도 RSI가 98인 시점에서. 그쵸? 자, 도지 이야기 여기까지만 하고 비트코인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이때 이 당시에 이제 여기 이 구간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상태 메시지를 해시태그 비트코인으로 바꿨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이후에 도지코인이 100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엄청 올랐었고요. 이때부터가 이제 도지의 시작이었죠. 자, 어쨌든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고요. 5월 13일 한국 시간 아침 7시경 정도입니다. 이때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이슈가 있었죠. 이 당시에.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 중단 이슈로 인해서
바로 16% 정도의 급락이 나왔고요. 이때 비트코인 결제 중단 그 메시지를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알렸습니다.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알린 게 트위터에서 처음 알렸는데 그 트위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선언. 그리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썼던 트위터인데, 이때 특이사항이 있다면 메시지를 텍스트가 아니라 사진으로 게시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그래서 트위터 자체 자동 번역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못 돌렸어요. 사진이라서 텍스트 인식이 안 되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차트 보고 있었고 일론 머스크 트위터도 이때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거 해석하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는 바람에 제가 실시간 반응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이후로 일론 머스크가 좀 개인적으로 밉습니다. 평생을 이제 텍스트로만 트위터를 올리다가 갑자기 이 중요한 거는 사진으로 올려가지고 저같이 비영어권 사람들은 해석하는데 최소한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가 좀 밉네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고 반등을 줬지만 뭐다? 장대 음봉의 중심값에서 저항을 받고, 이거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뭉텅이 매매법. 이런 장대 음봉을 한 묶음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심값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하락의 길을 가게 됐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7%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하락인 것 같지만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그 일이 있었는데 또 차트상으로도 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게.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헤드앤숄더 패턴은 아니에요. 정석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왼쪽 어깨가 굉장히 크죠. 왼쪽 어깨가 거의 머리 수준으로 큽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죠, 패턴상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런 넥라인 추세선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개의 삼각김밥 패턴, 세 개의 삼각김밥 패턴 상에서 넥라인 이탈이 발생을 했고, 넥라인 이탈을 촉발시킨 이유가 뭐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트위터 메시지였다. 그거로 인해서 넥라인이 터졌고 그 이후로 추세 하락을 진행을 한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실 차트상으로도 하락 셋업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트위터가 이제 그거를 터트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차트도 하락 셋업인데 뭔가 고점부에서 안 좋은 이슈가 나왔다? 그것도 무시할 만한 이슈가 아니고 영향력 있는 이슈다? 그러면 일단 대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자, 이 넥라인 추세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넥라인 추세선, 이걸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삼각김밥 패턴 넥라인 추세선이 최고점 저항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죠. 종가로 돌파를 못하고 꼬리만 남기고 이렇게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항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아시는 대로 계속 대하락장을 진행을 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당시 세계 1등 대부호이자 테슬라의 뭐였죠? 테크노킹이었나요? 테크노킹 일론 머스크가 악재를 뿌렸다. 그리고 때마침 차트도 하락 셋업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력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제가 드리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이슈들을 세력이 상승으로 작용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하락으로 작용을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하락으로 작용을 시킨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뻔한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때는 제가 그 하락 분석을 실시간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저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때는 아니지만 뭐 이때 이런데 구간에서 전부 다 제가 5월은 대하락장일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제 트레이딩뷰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트레이딩뷰에 제 닉네임 치면은 제가 3월, 4월, 5월에 걸쳐가지고 21년 5월은 대하락장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석글을 쓴 게 몇 개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는 그 분석글 한번 올리면은 삭제를 못해요. 영구적으로 박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비트코인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오미세구랑 칠리즈 알고랜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알아볼게요.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오미세구 차트입니다. 이 당시 2021년 11월 12일 오전 9시 이때 이제 오미세구 에어드랍 스냅샷 이슈가 있었죠. 자, 스냅샷 이슈를 등에 업고 오미세구가 이 당시에 되게 많이 올랐어요.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568% 이미 상승을 한 상태에서 최고점부에서 이렇게 에어드랍 스냅샷을 진행을 했는데, 스냅샷 이후에 떡락하는 거는 과학이죠. 스냅샷 이슈 빨로 이제 6배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 스냅샷 찍었는데 그 이후에도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코인들 다 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냅샷 찍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30%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당시에 오미세구가 이렇게 크게 폭락한 건 알겠는데 혹시 비트코인도 폭락을 해가지고 오미세구도 같이 따라서 폭락한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는 그 당시에 어땠는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2일입니다. 자, 보세요. 11월 12일 여기입니다. 이 캔들, 팽이 캔들. 이만큼의 변동이 있었는데 오미세구는 혼자서 마이너스 30% 하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그냥 흘렀죠, 아래로. 그래서 대형 호재를 등에 업고 크게 올랐던 종목이 대형 호재가 소멸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매수 가치가 뭐다? 없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숏 접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매수 접근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어드랍 하기 전에 매수를 했으면 몰라도 에어드랍도 끝났고 이제 뭐 있는 게 없는데 이제 와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상식에 위반되는 일이죠. 상식에 위반된다. 시장 논리에 위반된다. 사실 뭐 이 시장 자체가 상식적인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식에 위반돼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흐름을 위반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큰 흐름을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큰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마치 내가 세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자. 내가 세력이라면은 오미세구 그 이슈 다 끝났는데 거기에서 더 개미들 또 떠 먹여줄 겁니까? 안 떠 먹여주죠. 이미 먹을 거 다 먹었는데 개미들한테 다 던져버려야죠. 세력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세력도 익절을 해야 돼요. 세력 바보가 아니에요. 자, 그럼 빠르게 칠리즈랑 알고랜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리즈 차트 일봉이고요. 칠리즈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 종목이었죠. 왜? 월드컵 이슈 때문에. 월드컵 이슈를 등에 업고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2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월드컵이 막상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는 반등도 없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월드컵 시작을 하니까. 이때 월드컵이 시작했죠.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고점을 찍고 막상 시작한 이후에는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월드컵 이슈빨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작한 이후에 월드컵 기간 중에 다시 고점을 찍는다는 거는 매우 힘듭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월드컵 이슈를 알고 있고 칠리즈를 매수하려고 하거나 혹은 매수를 이미 한 상태인데 세력이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이거를 올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월드컵 하기 전에는 기대 심리로 미리 올려줄 수 있습니다. 시장 논리상. 하지만 이슈가 이미 시작됐는데 올려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어드랍이랑 똑같아요. 에어드랍을 여기에서 했는데 더 에어드랍 기간 이후에 더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가지 더. 고점이 이런 식으로 고점이 4개예요. 고점이 4개입니다. 세력이 이미 4번에 걸쳐서 물량을 다 털어먹었다. 다 던졌다. 넘겼다. 개미들한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반등도 없이 하락을 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량을 이미 4번에 걸쳐서 던졌는데 개미들 물량을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쵸? 자, 이번엔 알고랜드 일봉이고요.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칠리즈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월드컵 시작하고 나서 사실 계속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월드컵 기대감으로 얘도 조금 오르긴 했어요. 50% 좀 넘게 올랐는데 칠리즈가 이제 200% 이상 오른 거에 비해서 알고랜드는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둘 다 이제 월드컵 이슈 호재 코인이죠. 칠리즈가 훨씬 더 힘이 셌어요. 근데 알고랜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메가폰 차트를 형성을 하고 있었고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메가폰 차트 최상단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는 하지 못하고 계속 이거를 시간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한 며칠 동안 놀았어요. 하지만 결국에 돌파는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메가폰의 하단부까지 떨어졌고 메가폰의 하단부까지도 이탈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뭐 흘러내리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들의 요점이 뭡니까? 요점이 뭐다?
자, 요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 어디에서 매집을 했고 어디에서 물량을 넘겼는지를 알아야 된다.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세력이 개미들한테 던지고 나간 이후에 섣불리 매수를 받지 말 것. 그쵸? 세력이 에어드랍 이슈 이후에 매수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월드컵 이슈 이후에 매수하겠습니까? 월드컵 코인을? 안 하죠. 비트코인 테슬라 결제 중단을 했는데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뭐 장기적으로는 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 급락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발 빼고 보는 게 낫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램 같은 경우에는 5년 규모의 초대형 삼각수렴 패턴이 있었는데 그거의 상단부를 터치하면서 바이낸스 상장 플러스 몇 년을 준비한 심볼 토큰 에어드랍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소진이 됐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남은 건 뭐다? 남은 거는 하방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램을 존버하겠답시고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타로는 솔직히 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단타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더 다른 종목 많은데 굳이 이미 약발 다 떨어진 종목을 매수 포지션으로 단타하는 거는 스스로 이제 불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거죠. 모래주머니를 달고 싸우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눈치가 빠른 게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영상 내용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한 편을 만들려면은 보통 4시간 정도가 들어가요. 자료 수집하고 어떻게 말할지 정리 대충 한 다음에 녹화하고 편집하고 자막 넣고, 이거는 자막을 안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해보면 한 4시간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한 20분에서 30분짜리 영상 하나 찍는다고 치면은 4시간 베이지 컬리가 고생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1초면 되니까 그거 하나라도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제 알고리즘 노출이 돼가지고 제 영상이 유튜브에 조금이라도 더 퍼지게 되고, 그러면 저는 유튜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죠. 유튜브가 커졌는데 유튜브 활동을 게을리 하진 않겠죠. 지금 유튜브가 커진 상태도 아닌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